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세계를 제법 장기간 살펴본 후에 교회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교회 이야기의 전반부는 보다 더 이론적인 부분으로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고, 후반부에 교회인의 삶 혹은 교회인의 행함, 교회인의 행태라는 컨셉을 가지고 기독교 윤리학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굳이 기독교 윤리학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를 현대적 시각을 가지고 보다 더 고민하고 단답을 딱 내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노마티브한 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앞 시간에도 좀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팁이라는 제목을 좀 달아서 근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주의와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문제를 두고 오는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 그러면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페미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의 여성의 특질을 가진 이라는 뜻입니다. 여성의 페미니즘이니까 여성의 특질을 가진 이즘, 주의다 그죠. 그러니까 여성주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여성주의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성주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리 아닌 정리를 해보니까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 그렇지라고 확인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주 유치합니다. 이 페미니즘을 가지고 뭘 그렇게 정치권에서 떠들고 있고,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제법 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 해서 여성주의 혹은 반여성주의라는 이름으로 떠들고 세대 간 격돌을 하고 20, 30대의 남자 청년들과 여자 청년들이 격돌을 하고 또 이들이 5, 60대와 또 격돌을 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유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이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참 많이 닫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에 현대에 문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한 것 같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꽤 문제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저는 일단 한국 교회의 몰락과 타락, 그리고 보다 더 인간성의 타락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발견을 해 보았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 간의 갈등, 이 갈등의 보다 더 원천적인 배경으로는 인간의 죄성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영적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페미니즘 혹은 여성주의는 여성의 특질을 가진 주의 주장, 여성의 특질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주의 주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여성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을 왜 굳이
현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페미니즘은 1,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인간에 의한 대량 살상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각성운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각성운동의 한 분파로서 페미니즘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는 정치, 사회, 경제에 있어서 여성의 어떤 평등권,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줄라, 투표권을 줄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폭넓게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우리도 좀 사람다운 구슬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들의 바람이 하나의 소사이어티, 공동체의 목소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20대, 30대라고 하는 이 청년 세대가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못 살 수 있는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경제사회적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가 공부를 73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77년 초에 졸업을 했겠죠. 제 또래들은 신학대학을 안 갔으면 말입니다. 그때는 요즘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하지만은 몇몇 정말 명문대학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또 웬만한 직장을 찾을 수가 있었고, 좀 더 나은 대학을 졸업하면 여기저기에서 오라고 난리였죠. 그러니까 직장을 찾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을 벌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그리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적잖이 돈이 모아진 돈을 가지고 전세를 좀 고급스럽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을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키워갈 수 있고 하는 것이 선순환 과정의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장가를 갈 엄두가 안 나고, 시집갈 엄두가 안 나고, 자식과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안 되는 데서 이 20대, 30대라고 하는 청년 세대들이 고민에 빠진 거죠. 그 고민이 불평을 낳고 그것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의 타켓을 여성주의로 보았던 것입니다.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최초는 여성들이 일종의 자각운동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 사회,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밥이나 적고 육아나 하던 그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즘이, 그러니까 연성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 리버럴 페미니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리버럴 페미니즘은 상당히 건전한 양성평등주의, 여성 자각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성 자각운동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남성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의 배후를 살펴보니까 얘들이 직장이 시원찮구나, 이전같이 그렇게 만만찮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를 군 입대를 걸 수 있고, 또 여성들이 잡이 직장이 뭐 한정된 제한된 직장이 있는데, 이 여성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니까 공개 경쟁을 하며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아지면서 남성들은 더 위축이 되죠. 위축이 되면서 야, 저것들이 우리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간다라고 보지 않았는가. 저는 기성세대로서 70년도 초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알고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가 되는 점이 있구나, 얘들이 뿔이 났구나 라고 이해가 되고, 그러나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이 대단히 반사회적이다. 사회를 통합하는 식이 아니고 더욱 기독교회적인 시각으로 보면, 교회는 정치의 역할, 정치가 가지는 역할 중에 어떤이 통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반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100% 같으면 그건 공산주의죠. 표를 딱 들고 다 공개적으로 공개 투표를 하고, 비밀 투표가 아닙니다. 거기는 뭐 티켓을 들고 수칙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찬반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보고 저놈 하면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찬반을 100%가 아닌데, 100%가 아니면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어서 민주적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다수의 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표가 많아도 결국 성자 독식주의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인데, 그 성자 독식주의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통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대 간 통합, 계층 간 통합, 동서 지역 간 통합, 이 통합을 이루는 기술이 정치에도 있고 또한 종교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혹은 종교가 이 젠더 문제, 페미니즘 대 안티페미니즘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좀 더 성숙한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성들의 자기 권리에 대한 자각,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외침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20세기 말 정도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그 여성들의 자각, 뭐 인도 같은 나라는 굉장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외지에서, 아마 그게 인도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계급 사회인데다가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계급들은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마 타겟이 되어가지고 남성들의 성적 폭력을 당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대중버스에서 끌려 내려가서 집단 윤관을 당하고 그리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인가. 그와 같은 것들이 성폭력에 대한 집단적 저항 등등이 페미니즘이 좀 더 레디칼해지는, 진보적 급격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여성의학과 여성의학에 대한 성평등과 여성해방운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서 보다 더 자유주의적 리버럴한 페미니즘이 보다 더 레디칼한 페미니즘으로 전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성 본위에, 우리는 그것을 유교적 혹은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저는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대신동 골목시장에서 자랐는데, 그 골목시장에서 보면 물론 아버지 어머니들이 합심해서 아주 정겨운 모습으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서로 의좋게 뜻을 모아서 하는 분들도 소수는 있었지만은, 거의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일하지 아니하셨어요. 일하지 아니하시고 집에서 큰 소리나 치고 술이나 마시고 두들겨 패고, 엄마도 두들겨 패고 아이들도 두들겨 패고 내쫓고 하는 게 제가 다반사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 기억인데, 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하면 아주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쟤네 집은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구나. 굉장히 로얄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가정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였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으니까, 남성 본위의 그런 사회 구조를 좀 근절해야겠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와 반대로 여성 중심의 관심을 보다 더 세계화하고 보다 더 체계화하고 보다 더 관리해야 할 사명을 시대의 여성들이 깨닫기 시작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번째는 여성의 문제를 보다 더 문제화해서, 여성들은 참정권도 없었으니까, 참정권도 없었던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라고도 했고, 여성들도 국장뿐만이 아니라 체어맨, 의장도 될 수도 있고, 국회 부회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회장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회의장은 아직 여성이 안 나왔지요. 여성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좀 일찍 나온 편입니다. 박순천 여사라고 하는 전 세대 여성 정치 지도자가 있었지만은, 물론 유한란 여사 같은 여자 대학의 총장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성의 문제를 보다 더 세계화하고 여성의 문제를 보다 더 첨예화해서 사회적 문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한국 사회 페미니즘의 특징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60년을 우리나라에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는 1945년 무렵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거의 끝나면서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을 하고 1948년 건국을 하게 되는데, 그 건국 과정에서 그 건국 이전에 1960년대 이전에는 보다 더 리버럴한 자유주의 여성운동이었던 것에 반해서 1960년 지나면서, 그 1960년이 왜 그러냐면 해방신학이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지나가던 때입니다. 그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페미니즘은 반체제운동 혹은 그러니까 서양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샤르트르, 보바르 부인 같은 그런 샤르트르의 연인이었던 보바르 여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반체제 운동이라는 여성주의 운동이 있었다. 그것이 그 다음 세도로 넘어가면서 그 인종 혹은 계급을 문제 삼는 흑인 중심의 흑인 여성들의 그 여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 여성 문제를 보다 더 사회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여성의 그 참정권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더 진보적으로 계급 투쟁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사회적으로 진출이 이전같이 못했던 20대, 30대 청년들이 들이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여성들이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줄라라고 하는 운동이었는데 그 참정권이 마침 시대적 어떤 어려움하고 같이 부딪혔다고 할까요?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야, 우리도 일자리가 없는데 너희들마저 하고 이 빼앗아가는 성격을 띠게 되니까 남자들이 뿔이 나서 안티 페미니즘이 생겼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몰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몰랑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알게 되면서 참 재밌다 생각이 드는데 이 아몰랑이라는 말이 나도 몰랑이라는 뜻입니다. 몰랑. 그래서 아몰랑 하니까 무슨 부르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그 부르가 아니고 여자들이 내용도 잘 모르지만은 얼렁뚱땅 저것도 잘 내용도 모르는 것들이 무식한 것들이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보고 아몰랑이라고 하는 여성 비하 용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자꾸 남성과 여성이 자꾸 격돌하면서 서로 비하하고 서로 약점을 건드리고 하는 그런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이준석 같은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그 젊은 총각 친구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인데 아마 5,000년 역사에 처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총각이 야당 대표가 되면서 이 친구가 페미니즘에 대한 그 공격에 선봉에 서게 되고 표를 얻기 위해서 남성들의 표를 의식하고 그렇게 정치꾼들이 정치에 보다 이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이 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7자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고 부언 설명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 5자 폐지, 여성가족부를 왜 폐지하느냐? 그 여성가족부가 있으면 남성가족부는, 그럼 남성가족부가 있으면 아동가족부는 하고 이렇게 여성의 문제를 좀 더 사회가 끌어안고 이걸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 여성가족부가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한 5%도 채 안 쓰는 것 같아요. 여성 또 가족의 문제를 그러니까 그 여성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여성가족부 해가지고 그 예산이 너무 작으니까 보건복지부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가지로 끌고 와가지고 다 해봤자 한 5% 정도인데 이건 굳이 여성가족부라는 것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남성들의 표를 20대, 30대 청년들의 표를 의식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같은 것들도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페미니즘의 고전적 페미니즘은 여성평등, 성평등, 양성평등의 문제였습니다. 양성평등의 문제는 조금 한꺼풀만 뒤돌아보면 여자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노예적 상황이었다. 아주 성착취였고 인권 착취의 상황에 몰렸던 여자들이 자기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고 사회적 힘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병직원으로만 살던 청소만 하고 차 서비스나 하던 청년들이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또
회장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느냐라고 시작하는 그 여성 자각 운동이 페미니즘이었는데 그것이 안티 페미니즘에 격돌하면서 보다 더 레디컬한 저 인간 남자 저것들이 왜 저러는 거야 미쳤어? 라고 부딪히고 서로 상대방의 성을 외면하는 폄하하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와 같은 성평등 페미니즘이 유효하지 않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성평등이 상당히 진전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정치꾼들이 남녀 평등의 이 젠더 문제를 정치화했던 측면이 꽤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양성평등은 결국 상호 존중의 문제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상적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라고 나란히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었고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깊이 사랑하셨던 것에 비유해서 주신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개방적이고 보다 더 진보적이고 시대의 그 닫혀진 모습에서 열려서 성평등에 대하여 굉장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지 않는가 싶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젠더 문제는 그렇게 해석해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아. 교회는 성평등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이것은 양성 격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뭔가 인간성이 왜곡되어져 있고 성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왜곡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후에 제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한 번 더 젠더 문제에 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금 2022년 초 현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 갈등의 문제를 언급해 보았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성평등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